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위기, 그리고 지난해 불거진 한일 무역 갈등 등 최근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다 함께 이겨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래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인데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 정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대구 도심에 자리한 이 공원은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도 더 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들어섰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은 1907년에 있었던 대구에서 시작된 이 국채보상운동을 그 대구 시민 정신을 기념하고 대구 도심 공간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1998년부터 99년 사이에 조성된 그런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공원 안에 자리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 시민 모두가 선조들의 단합과 기상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조성됐습니다. 네,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은 2011년도에 국비, 시비 그리고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서 건립된 공간입니다. 이곳은 총 2개의 전시실 그리고 특별 전시실, 체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는 110여 년 전, 밀려드는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서서히 주권을 잃어가는 대한제국 말기가 그 배경인데요. 1876년에 일제가 강제로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상황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1907년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 몰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제는 한국의 경제를 파탄에 빠뜨려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차관을 도입하게 했는데요. 1905년 일본은 식민지 기초 작업을 위해 한국의 문란한 화폐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화폐 정리체 300만 원을 차입해 들여왔습니다. 한국의 화폐 개혁을 전적으로 단행하게 됩니다. 한국 스스로가 발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재정 고문을 통해서 강제로 한국의 경제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재정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게 되었고, 점점 그 차관이 늘어남으로써 우리나라는 우리 자발적으로 빌어온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경제가 일제의 속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는 한국 정부의 교육제도 개선, 금융기관 확장, 도로 항만시설 확충 등 각종 명목으로 고이율의 차관을 들여오게 해 국채는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1906년도에 세입 세출을 계산해 보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겠죠. 그것이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금액 1,300만 원하고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1년 정부 예산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적게는 한 6천억 정도에서 많게는 2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한켠, 2개의 커다란 흉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서상동과 김광재 선생입니다.
1907년 당시 국채보상 운동을 제일 처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가셨던 대표적인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은 대구에 있는 광문사라는 곳에 김광재 선생은 사장, 그 다음에 서상돈 선생은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1906년도에 이 두 분이 설립한 그런 출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대구 광문사는 지금도 달성로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곳은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광문사는 주로 실학문을 도입하여 민족의 자강의식을 고취하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문사라는 곳에서는 교육, 그러니까 교과서, 그다음에 계몽서적 같은 것을 출판을 했었는데요. 당시 지식인들과 민족 자산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애국 계몽 서적들을 출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광문사에 계신 두 분이 국채보상 운동을, 그러니까 나라의 빚을 지금 갚지 않으면 국권이 뺏길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국채보상 운동을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취지서를 발표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 권유한 그런 두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국권 회복을 꿈꾼 민족운동가 서상돈 선생. 이곳은 계산동에 있는 서상돈 고택인데요.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상돈 선생님은 조상 대대로 아주 천주교 쪽으로 신앙심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아버지하고 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나서는 천주교 박해가 아주 심했던 1866년 병인 박해 때는 삼촌을 3명이나 잃었어요. 그래서 김천에서 9살까지 살았지만 그 이후에 외가가 있는 대구로 옮겨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생활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보부상을 하는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보부상으로 아주 큰 활약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 많은 돈을 또 아주 이렇게 유용하게 쓴답니다. 그래서 대구의 계산성당이나 그리고 대구 대교구 지금의 성모당 자리죠. 그걸 짓는데 많은 돈과 땅을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답니다. 조선 말기 기업인이자 관료였고 민족 독립운동가였던 서상돈. 대구에서 지물 행상과 포목상으로 성공한 그는 정부의 검색관이 되어 조세국을 관리하기도 했는데요. 1907년 정부가 일본에 빚을 많이 져 국권을 상실한다고 생각한 그는 국채보상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서상돈 선생 같은 기업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점점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의 빚을 갚아버려야만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서상돈 선생부터 시작해서 뜻을 가진 분들이 이 빚을 갚아야만이 독립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빚갚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가장 먼저 국채보상운동을 제창하고 나선 것은 경상도 대구 지방의 애국 지사들이었습니다. 1907년 1월 대구 서상돈 선생에 의해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이후 전국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취지서도 전국적으로 한 수십 건 정도가 현재 발견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구에서 일어난 취지문입니다. 그 취지문을 본따서 전국적으로 취지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현재의 빚이 1906년도에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 원이나 있다. 그럼 이 빚을 갚아야만이 우리가 땅까지도 빼앗기지 않게 된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토지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럼 이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금년운동이다. 너무나 쉬운 방법, 금년운동을 통해서 그걸 갚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죠. 일제의 진 빚을 갚아야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운동. 여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남녀노소가 신분의 구분 없이 한마음이 되어 동참했는데요. 관료와 선비부터 나무꾼과 백정, 거린, 심지어는 도둑까지 억울하게 진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국민 4명 중 1명이 동참했습니다. 국민대회가 2월 21일 날 있었는데 그 전에 1월 29일 날 대구 광문사에서 대동광문회라는 회를 만들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되는 특별회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회가 마치고 나서 서상돈이 그 당시에 부사장이었는데 서상돈 선생이 제안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 이걸 갚으려면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1월 29일 날 처음으로 대동광문의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모금을 내서 2,000원 정도를 모으게 되는데 그것을 2월 21일 날 정식적으로 발기인대회를 가지자라고 서문시장 옆에 북구정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기인대회를 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1907년 2월 21일 대구 서문시장. 이곳에서 서상돈과 김광재 선생은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를 처음으로 낭독했습니다. 2천만 국민이 3달 동안 담배를 끊어 일본이 떠넘긴 국채 1,300만 원을 갚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열렬한 호응을 보냈고 이렇게 운동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서문시장의 장날을 빌려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서 했을 거고 그 당시에 대구를 봐서 경북에 군이 41개 군이 있었는데 41개 군의 지도자들이 전원이 참석했고 서문시장에 참여하는 각종 시장 상인들이 전부 다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그 당시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북구정 군민대회의 흥분과 감동은 본격적으로 대구 전역에서 나타났는데요. 서문시장에서 불을 지핀 국채보상운동은 이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인데요. 양반 부녀자부터 기생까지 많은 여성들이 폐물을 팔아 번 돈을 보탰습니다.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인데요. 모양을 잘 보시면 쌍가락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가락지를 내어놓았고 그런 폐물들을 내어놓았던 것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성들은 반찬값을 절약하거나 은장도나 비녀 등의 폐물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는데요.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가 결성되면서 전국 부녀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아 부인 동포라라는 경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생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진주 애국 부인회를 결성해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데 한몫 보태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하면서 취지문을 발표합니다. 그 취지문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바란다라는 문구를 한글로 발표를 하면서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여성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이걸 계기로 대구에 있던 유명한 기생이었던 앵무를 비롯해서 평양의 기생, 진주의 기생 등 기생이 전국에 있는 기생 단체들이 다 참여하게 되고 이 기생들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도 물론 대우를 받지 못했죠. 그런 걸 계기로 전국에 있는 여성 단체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만들어지고 정규 단체로 한 28개의 여성 단체가 만들어지고 준 여성 단체로 17개의 여성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명실상부한 여성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속한 이른바 종속적인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녀들도
대한제국의 같은 국민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여성 참여는 여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전통적이었던 그런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를 탈피를 하고 자발적인 여성들의 애국 정신을 강조를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국채보상운동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또 하나, 한국 최초의 언론 캠페인 운동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념관을 둘러보다 보면 만나게 되는 두 인물, 양기탁과 배델인데요. 대한매일신보 사장인 배델과 총무 양기탁이 의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영국의 데일리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사의 특별 통신원으로 베델이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일리 크로니클에서 요구하는 것이 친일적인 기사를 자꾸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신문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영어에 능통한 양기탁을 만나게 되죠. 베델은 영어를 하게 되니까 이 사주가 영국인이라서 치외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언론을 운영할 수 있었고 거기에 기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양기탁과 박은식, 신채호 이런 분들이 뭉쳐서 그 같은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항일 의식을 고조하게 된 겁니다. 대한매일신보 집필지는 자유롭게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 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족 진영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표 언론기관이 됐는데요. 이와 더불어 국채보상운동의 선두에 선 대한매일신보를 일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탄압을 가하게 됩니다. 급기야 한국통감부는 배델과 양기탁이 돈을 착복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데요. 배델이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을 모금하는 모금 주최 기관이 되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양기탁이 각종 재정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그야말로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겠다 이것을 우려했던 나머지 사실하고 관계없이 양기탁을 자금 횡령이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재판을 걸게 됩니다. 5차에 걸친 재판 결과 양기탁은 무죄로 결국은 석방이 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모금을 해놨더니 자금을 횡령한단 말이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친일파를 통해서 일진회를 통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제통감부가 운영하던 서울 프레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기탁은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지만은 국채보상운동의 분위기를 굉장히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 그러나 통감부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에 결국 운동은 와해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애국개몽운동의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받으며 우리 5천년 역사 최초의 국민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제의 전략대로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것 말고도 그 당시에 군대 해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의병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고종까지도 폐위하는 지경에 이르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의 역량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등재된 기록물은 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중 유일한 근대 기록물입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대부분이 약소 국가였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경제적인 침탈을 통해서 식민지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외채 문제고 차감 문제인데 이러한 외채 차감 문제들을 국민 스스로가 갚아버리고 독립국가를 형성하자라고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서양의 근대화 과정이 국민들이 권리 찾기 운동이었다면 우리 동아시아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은 권리 찾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책임 운동입니다. 그래서 국제보상운동을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민의 권리운동이 아니라 시민의 책임운동을 처음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서도 국채보상운동과 유사한 시민연대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시기적으로도 가장 앞섰고 운동의 성격 또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국채보상운동 9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재창되면서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에서 최초로 모금을 시작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때는 채무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만 강조되었지만 국채보상운동 때는 채권자가 돈을 이용해 부추김과 꼬심을 한 행위를 규탄하며 채무자의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채보상운동은 더 순수하고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봤던 그런 경험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3.1운동과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98년도에 있었던 IMF 금모으기 운동으로까지도 이어졌다고 보이는데요. 힘없고 가난하지만 그 민초들의 뜻을 모아서 힘을 합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아주 어려운 때죠. 그렇지만 이제 모두 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생활을 해나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이 자기의 나눔과 책임의식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그 국가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대구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대구에 몰려오고 그리고 전 국민들이 마스크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조기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나눔과 책임의식이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한 발 앞선 한국의 대응책에 세계의 눈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똘똘 뭉치고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인. 이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